2월 1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5% 하락한 2613.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9% 상승한 859.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3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참엔지니어링, 덕성, 대유플러스, SBW생명과학, 선암, 에코앤드림, 라이프시멘틱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인포마크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지난 주말 초전도체 물질 A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물리학과 교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팀이 다른 초전도체 조작 물질인 PCPOSOS를 들고 다음 달 중으로 연단에 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은 발표를 통해 해당 물질이 자기 부상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 2개를 공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높은 실적 성장세와 안정적인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모두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에코프로그룹에 대해 일시적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하며 매출 규모 하락과 비가동 손실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빠르게 확대되는 시장 수요를 감안하면 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더불어 최근 소비자물가 지수 쇼크로 약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 기술주 및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부분도 2차전지 섹터에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다시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계속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참엔지니어링과 SBW생명과학이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참엔지니어링은 별다른 호재 없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라이프시멘틱스는 피부암 영상 검출 및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확증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소프트웨어 외에도 가정혈압 예측 소프트웨어와 고혈압 합병증 예측 소프트웨어 등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이번 연도 안으로 임상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캐노피 MD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유위니아 그룹주 상승 속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고요. 이어서 SP소프트는 오늘 IBKS 제19호 스펙과의 스펙 소멸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SP소프트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IT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특히 SPLA 사업 매출 비중이 높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P소프트는 이번 상장 자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세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검사 장비가 ON이 미국 현지 공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소프트센이 ONE에 공급한 검사 장비는 방사선의 투과 원리를 이용하여 2차전지의 음극-양극 간격을 검사하고 화재와 단락 등의 배터리 불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메디프론이 오늘 급등할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중국의 푸단대 상하이이대 위진타입 박사팀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을 진단 10년 전에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혈당 단백질 4가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NK맥스는 어제 장마감 후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7% 규모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던 종목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해당 전환 청구권 행사의 전환가액이 7,342원이라는 부분으로 최근 주가의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재 NK맥스의 최대 주주가 부재인 상황에서 해당 전환 청구권 행사 대상인이 새로운 최대 주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인 모습이었네요. 한편 이원 컴포텍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DS단석은 어제 장마감 후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승했다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헥토파이낸셜은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인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 스탠다드와 한국자산평가가 토큰증권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 속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소록스는 어제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주인 워트는
최근 HBM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KCS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KCS는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인포마크는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앞두고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인포마크는 최근 회사의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임 사업 진출을 위해 보유 중이던 ALT 주식을 약 94억 원에 양도하고 추가로 9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2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분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